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영준 YTN 객원 해설위원 강신업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이제 재임 중 검찰 조사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은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먼저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잠깐 들어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습니다. 자,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는데 아무래도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 네. 이제 구속이 되고 그리고 최순실 씨에 의해서 또 일부 혐의가 드러났을 것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더 이상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갤럽 여론조사에서 주간 여론조사가 5%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또 그것이 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 수사에서 재단 설립은 대통령의 지시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해요.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각에서는 배신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예. 실제 들어가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은 대포폰을 6개나 사용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SK에 또 돈을 내도록 이렇게 뭐 강압을 했다 이런 것이 전경련 전 부회장에 의해서 전 사무총장이죠. 예.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안 수석 입장에서도 전 수석 입장에서도 이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여러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 배신이라기보다는 검찰 수사에서 이것들을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이제 아무래도 구속을 뭐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자기 어떤 혐의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의 관계가 지시라든지 이런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국민 담화에서 좀 아쉬웠던 점, 또 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수긍할 수 있는 점이라는 거는 열흘 전에 발표했었던 1차 담화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예. 모든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잘못이고 예. 그리고 수사 결과를 통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은 그거는 책임을 자기가 다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들은 뭐 더 나가서 검찰 수사 예. 그리고 특검에 의한 것도 수용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런 예. 면에서 보면 1차 담화와 비해서는 훨씬 많이 진전된 거라고 볼 수는 있죠. 예. 그러나 가장 핵심적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진정성이 좀 결여돼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는요. 두 가지 예. 이유인데요. 하나는 지금 국정수습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말미에 어떤 대통령이 말을 했냐면 국민께서 준 책임을 끝까지 공백 없이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정 운영을 끝까지 본인의 주도하에서 가겠다라는 선언을 볼 수밖에 없고 예. 두 번째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진정성이 결여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총리 내정자는 100% 위임을 받아가지고 수용을 했다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사과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국면 전환용이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뭔가 혼돈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미흡하지만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거는요. 대통령이 10월 20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미르재단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이거는 설립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운영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정범 전 정책수석은 대통령 지시가 있었고 그리고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은 대통령의
비호나 묵인이 없어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하여금 분노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재단 자금 모금에 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청와대 문건 유출을 뭐 지시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제 언급이 없었는데 대국민 담화 속에서는 어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린다 이제 이런 언급은 했어요. 그 말씀도 전혀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 잘못하면 이제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여질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수사의 지침을 내리지 않는 선에서 예. 얼마든지 지금 국민들의 의혹을 부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나타난 거 보면은 재벌 회장들하고 두 군데서 한 번은 청와대에서 한 번은 모처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께서 삼성이라든지 또 현대라든지 이런 재벌 회장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창조경제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했겠지만 본인이 직접 지시를 한 것이고요. 실제로 안 수석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심부름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어느 정도 뭐 드러났다고 사실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 상황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사과 정도는 오히려 거짓말로 비춰질 여지가 있어서 예. 상당히 미흡했다고 보고요. 예.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분명하게 그런 점을 좀 밝히는 계기가 아니면 뭐 그렇지 않다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겠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검찰 수사 방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소환 방식이 있고 이제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소환 조사가 있을 텐데요. 네, 원칙적으로 조사는 이제 소환 조사가 원칙이죠. 예. 다만 이제 원칙에 예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예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면 방식입니다. 그래서 몸이 정말 아프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검찰청으로 나올 수 없을 때 이런 데 이제 서면 방식을 이용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방문 방식이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라고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검찰청으로 소환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도 사실은 이 사태의 어목성이라든가 내지는 관련자들과의 어떤 대질이라든가 내지는 증거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하면 예. 사실은 소환 방식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국가 원수라고 하는 지위를 고려한다면 서면 방식을 할 수도 있고 청와대라든지 또는 제3의 곳으로 가서 방문 방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면 조사만으로는 어떤 실체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또 국민들의 어떤 이 수사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문 방식이 될 것으로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방문 방식은 검찰에서 청와대로 갔을 때 어떤 부담도 좀 있고 또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3의 장소를 택해서 그곳에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예.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의자나 뭐 참고인 이런 데 신분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대통령에게 혐의가 없다고 본다면 예. 다시 말해서 최순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대통령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참고인 조사가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대통령이 과연 최순실과 안종범 사이에서 어떤 역할, 지시라든지 이런 걸 했느냐 이런 것이 지금 두 사람 사이가 얘기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 최순실은 지금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안 전 수석도 나는 심부름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의 그 진술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참고인 조사로 그 두 사람의 어떤 혐의를 밝히는 데 쓸 수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대통령은 단순하게 어떤 그냥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단에 기금을 모으고 그리고 또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문고리 3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순실 씨한테 이렇게 갖다 바치기까지 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피의자로 조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대통령은 뭐 지금 받고 있는 검찰 수사에 의해서 특검도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러는 근데 거 지금 보지 이제 혼돈이 오는 게 이겁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특검이 만약에 채택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이제 검찰 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냐 예. 아니면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거냐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상설특검이 채택이 되면 검찰의 수사는
중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설특검 쪽으로 모든 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이제 특별검사 제도를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는 일정한 기간은 충분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을 보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특별검사, 그 별도검사죠. 별도특검이라는 거는 뭐 야당이 워낙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상설특검은 상설특검 나름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별도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때까지는 지금 검찰이 최대 한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을 내면서 조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모든 내용을 특별검사로 쪽으로 전달하게 돼서 예. 추가적인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진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더 이상 뭐 상설특검이냐 별도특검이냐 가지고서 논쟁을 벌일 단계는 지나갔다고 봅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통령은 뭐 담화문에서 특별검사에라는 얘기를 했지 이게 상설특검인지 별도특검인지 얘기를 안 했지만 예. 지금 여야가 합의를 본 거는 별도특검으로 가는 거로 합의를 내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건 어떻게 정리되는 게 합리적일까요? 글쎄요, 뭐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지금 바로 이제 특검을 구성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예. 검찰에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금방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또 분석하고 예. 이런 어떤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어떤 형식과 절차를 또 갖춰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그때까지 만약에 특검이 별도 특검이든 뭐 이렇게 특검이 구성이 된다면 예. 개별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긴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바로 특검이 조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때까지 관련된 자료는 이제 검찰에서 특검으로 넘기면 되겠죠. 예. 근데 그때까지도 만약에 특검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된다면 일단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예. 그래서 그 자료를 모으는 데까지 모은다든지 수사한 자료를 나중에 특검이 구성되면 그리 넘기면 되는 것이니까요. 뭐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네. 김영준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네, 국정이 이해하십니까? 한시라도 예.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국정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정이 중단된 이유는 느닷없이 벼랑간 국회 차원에서의 협의 없이 총리 지명을 했기 때문에 예. 국정 마비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저께 굉장히 부족했고 정책 상상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총리 지명 철회를 하는 답안을 발표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서 총리를 추천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고 본인은 외치에 맡긴 다음에 그 이후에 정치 일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면 그럼 나는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그 나름대로 현재 갖고 있는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국정이 중단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언급이 없으면서 여야 3당의 대표들을 만나서 뭐 토론해보겠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렇게 여야 3당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역시 대통령이신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적으로 좀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그럴 보시는 수밖에 건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거구 중립 내각이라는 것이 문제됐을 때는 두 가지 가지고 실은 논쟁이 많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권한 이양의 범위를 완전하게 이양하느냐 부분을 이양하는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총리에 대한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느냐 국회가 갖느냐 이런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더 새로운 변수가 생겼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김병준 총리 지명 내정자와 관련된 철회 문제이기 때문에 예. 문제는 순서로 보면 총리 지명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일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예. 그런 하나의 상수고 필요 조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나름대로 국정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화제를 좀 바꿔서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내일 오전, 일요일 오전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사팀이 만들어지고 이제 3개월 만인데 주로 지금 뭐 최순실 사건과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큰 현재는 네. 관계는 없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예. 이제 3개월 전부터 이제 이 사건은 불거져 있었던 것이죠. 예.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불거졌던 것이 넥슨과의 어떤 그 강남 처가 땅 거래 예. 이 부분이 이제 과연 직권남용 부분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 내용들을 검찰이 다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는 회사명으로 이제 그 정강이라고 하는 가족회사라고 있는 것이죠. 이 명의로 고급 예제 승용차를 리스를 하고 또 그 유류비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돈을 이제 회사 돈으로 쓴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횡령 혐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아내 명의로 처가 명의로 경기도 화성에 땅이 있는데 근데 공직자들은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제 처가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그 꽃보직이라고 하는 이 의경 복무를 함에 있어서 권한을 좀 남용해서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혐의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 조사 뭐 진행에 따라서 이제 뭐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그 검찰 내에 이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 우병우 라인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런 우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발인 신분으로 지금 일단 출석을 하는 건데요. 예. 아마 뭐 피의자로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어쨌든 뭐 그만둔 지가 뭐 아직도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전 우병우 전 수석의 영향력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맞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 검찰이 국민의 여망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이 국민의 여망을 받들지 않으면 검찰도 사실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혐의가 있다면 분명하게 밝혀서 드러낼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지금 드러나 있는 어떤 그 혐의들이 예. 어떻게 보면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넥슨 땅 거래라든지 또 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분명치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드러나 있는 이 국기문란 사건 이거에 비하면 사실은 그 크기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것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그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이 지금 안종범이라든지 이런 전 수석들처럼 소위 국기문란 사건 여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순실 사건하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드러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실제로 그 기간에 이제 그 민정수석으로 활동을 쭉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있다고 기선 봅니다. 네. 실세의 어떤 이런 그 농단을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예. 우리나라에서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똑같은 대통령제라 하더라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대통령을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뭐 국회 문제야 국회가 지금 대통령의 여당은 거의 뭐 상당히 영향력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사법 권력이. 그런데 이 검찰마저도 사실은 대통령에게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이 지휘되고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검찰이 결국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이 법원이 있긴 하지만 검찰이 먼저 기소를 한다거나 수사를 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법원이 나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드러난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우병우 전 수석이 혐의가 예. 없다면 없는 대로 예. 혹시 이 검찰을 지휘함에 있어서 내지는 검찰 어떤 그 인사권이라든지 예.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에 미친 영향력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네. 거는 많은 언론 매체에서는 안종범 전 정치수석이 왕수석이라고 자꾸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청와대 왕수석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오히려 왕수석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는 거죠. 예. 다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과의 관계, 특히 김규춘 전 비서실장과의 관계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훨씬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크고 예. 그리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최순실에 대한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성에서 또다시 이러한 권력이 작용된 것이 발견된다면 이것은 똑같은 국기문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검찰 수사가 정말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한 점 없이 의혹 없이 치러져야 되지만 지금 뭐 검찰 내에서 우병우 사단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야당은 자꾸만 제기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특검으로 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지 못하면 이거는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붕괴되면서 검찰 개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이 자신의 모든 직을 걸고 철저하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 와이튼 개관 해설위원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